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이제 유로파 경기도 많이 있는데, 유로파랑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이것도 해외 축구 미리 좀 분석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 물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피츠버그 대 시카고 컵스. 스킨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레아도 좀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콜린 레아가 작년에도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미러키에서 좀 선발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많이 좀 뛰었었고, 좀 한창 좋은 구간도 있었는데, 그래도 뭐 4.29로 마무리를 하고 아주 뭐 높이 평가할 것까지는 없는데요. 올 시즌 초반에는 상당히 좋죠. 원래부터 제구력 같은 것들은 뭐 살아있는 편이고, 올 시즌에는 작년에 피홈런이 29개, 그전 시즌에도 막 23개씩 맞았는데 아직까지 피홈런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조금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이닝도 많이 못 먹기도 하고, 코릴레아가 뭐 길게 버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짧은 이닝은 상대를 좀 가둬놓을 수도 있는 그런 피칭을 해주는 선수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도 피츠버그한테 조금 안 좋았던 거, 그런 것들이 있긴 했었는데 올 시즌 스타트는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스킨스는 한번 이제 세인트루이스한테 6이닝 5실점으로 무너졌던 거, 그거 말고는 대부분의 피칭을 잘해주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 신인 선수였는데 올해 뭐 신인왕도 타고 사이영 레이스까지 3등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스킨스는 올 시즌에 좀 풀시즌을 치른다면은 가지고 있는 구종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기대를 많이 할 수 있는 선발 자원인데, 일단은 이건 양 팀의 좀 빠따 차이가 보이기는 하죠. 이게 제 아무리 피츠버그가 빠따가 올라왔다고 한들 컵스가 전체 또 OPS 2등이거든요. 얘네들이 1등까지 갔다가 조금 떨어진 거긴 한데, 그래도 뭐 좀 드문드문이지만 오락가락 하긴 하지만은 피츠버그와의 시리즈는 빠따가 나쁘진 않게 보이긴 한 것 같아요. 컵스도 이제 홈런이 42개인데 좀 오락가락 하긴 합니다. 이거는 사실 스킨스가 조금 더 좋다고는 봐야 되는데 레아가 만만치 않다는 거. 그리고 스킨스는요, 컵스 상대로는 조금 이제 이닝을 많이 못 먹어 왔었거든요. 글쎄 뭐 작년만큼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제 컵스 상대로 4경기 동안 데뷔전도 이제 얘가 컵스 상대로 했었는데 20이닝밖에 못 먹어서 5이닝 정도, 그 정도만 소화를 했었고, 글쎄 스킨스를 물론 뭐 높게 평가는 해야 되겠지만은 이 전력 차이를 봤을 때는 컵스도 아주 막 스킨스한테 막 봉쇄당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제 생각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컵스의 승이라든지 뭐 한 점차 게임, 언더 이런 쪽으로 보고 싶은 경기인데, 사실 컵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성적 대비 빠따가 오락가락 하는 중이라서 믿을만한 정도는 아닌데, 그냥 이거는 피츠버그가 스킨스 경기 때 18승 11패 아주 막 승리를 담보해놓은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피츠버그가 쉽사리 가져가지는 못할 것 같다. 스킨스 게임 때 오신도 좀 반반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를 스킨스 하나 믿고 피츠버그의 이런 좀 낮은 배당을 가기엔 좀 별로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는 컵스 사이드 역배라든지 뭐 한점차 게임 이런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는 뭐 선발 투수 생각했을 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음 세인트루이스랑 신시내티 경기도 있습니다. 앤드류 에버, 리버라토레가 붙는데, 이제 앤드류 에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재작년에 얘가 처음 선발로 나왔을 때부터 조금 주목을 하던 애였었는데 작년에도 뭐 3.6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기도 하고 플라이볼 투수고요. 저한 투수인데 그래도 뭐 삼진 잡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짝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봐줄만한 선발입니다. 신시내티가 키워볼만한 그런 선발 유망주인 것 같고, 조금 피홈런이 많다는 거, 그런 것들은 리스크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좌타자한테 굉장히 강하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라토레 같은 경우는 원래 얘는 이제 선발 기회를 좀 키우려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잘해주진 못했었거든요. 그래도 요즘에는 올 시즌에는 초반에 나쁘지 않은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더라. 특히나 볼넷 페이스가 굉장히 좋아요. 올 시즌에 이제 31이닝 동안 볼넷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구가 아주 잘 되는 중이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뭐 지난 몇 년 동안 홈이랑 원정 편차, 원정에서 다소간에 약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올 시즌도 원정이 4.85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원정 리버라토레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긴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신시내티가 제가 그 빠따 페이스가 상당히 좀 좋아졌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시리즈 단위로 많이 좀 오락가락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볼티모어와 시리즈랑 콜로라도 시리즈 이거는 전부 잘했었어, 원정에서. 근데 중간에 또 마이애미와의 시리즈는 좀 고전하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세인트루이스와의 시리즈는 시시네티 빠따가 조금 약간 망설여지고 있거든요. 뭐 세인트루이스도 분명히 얘네들 시즌 초반에 뭐 OPS 전체 3등까지 갔다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빠따적으로는 오히려 신시내티를 볼만도 한데, 그냥 신시내티 빠따도 기복이 너무 심하다는 거, 이거는 예측이 되게 어려운 경기처럼 보이기는 한데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세인트루이스가 역배를 받을 만한 게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드네.
이 딱히 신시내티가 홈에서 홈발을 많이 못 받고 있기도 하고, 둘 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저한투수 상대잖아요, 서로 간에. 이거는 아마 신시내티도 되게 발야구를 즐겨하는 팀인데, 좌한 선발이 있으면 이 도루 같은 것들도 1루에서 2루 뛰기가 꽤나 빡센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시내티 이런 좀 전술 같은 것들을 조금 억제할 만도 하다, 이런 생각도 약간은 있고, 둘 다 뭐 좌한 상대로는 이렇게 OPS가 많이 좀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냥 이것도 그냥 좀 막연하게 보겠습니다. 저는 세인트루이스의 역배가 그냥 오히려 조금 더 땡기는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볼게요. 이것도 별로 좀 신시내티가 OPS가 많이 이렇게 좀 폭등이다라고까지 써놨는데 시리즈 단위로 좀 기복이 심하네요. 그런 것들 보도록 하고, 리버라토르의 페이스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파베이 대 켄자, 쉐인 바즈랑 루고가 붙는데, 자, 쉐인 바즈는 옛날부터 되게 주목받던 유망주거든요. 근데 올 시즌 제대로 터진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쉐인 바즈에 관한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어요. 건강한 쉐인 바즈가 아주 뭐 도미네이팅하다, 압도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좀 이렇게 이 친구의 뭐 투구에 관한 내용들, 뭐 2차 지표라든지 이런 뭐 뉴스까지 나와서 다뤄질 정도로 되게 주목을 받고 있으면 상당히 시즌 초반에 괜찮아요. 한번 이제 그 양키스 만나가지고 자빠진 적이 있는데, 양키스에 빠따가 터지는 날에는 어떤 투수들 간에 고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쉐인 이게 그 세스 루고도 마찬가지였는데, 루고도 저번에 양키스 만나가지고 피홈런 4방 그렇게 맞은 경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물론 작년에도 보면은 쉐인 바즈도 작년에도 괜찮게 했었는데, 루고는 작년에 아마 사이영 아메리칸 리그 2등인가 3등까지 했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이닝 먹어주면서 3.00으로 훌륭한 방어율도 내줬었다, 이랬었는데, 사실 올 시즌 초반에 루고의 스타트가 약간은 아쉬웠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샌디에고에서 2시즌 동안 아주 잘하고 켄자로 옮겨서도 굉장히 잘했었는데, 그래도 바로 직전 경기 휴스턴 상대로 8이닝 동안 무실점을 하면서 루고다운 피칭을 또 해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루고도 올 시즌에도 꽤나 믿을만한 선발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두 선수 모두 다 굉장히 좋은 선발이라는 겁니다. 제가 봤던 관점에서는. 근데 이 경기가 8.5를 받은 거는, 저는 일단 선발 생각하면은 언더 생각도 꽤나 드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또 켄자 쪽에서는 얘네들도 불펜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작년에는 불펜이 큰 문제거리였었는데 애들도 많이 사오기도 하면서 켄자 불펜이 꽤나 좋은데, 어제 이제 3명이나 썼고 연투도 2명이나 했다. 특히나 이 연투가 전부 다 좀 그 뒤쪽 라인, 클로저 라인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길게 가면 켄자가 좋은 부분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켄자는 여전히 빠따 최하위권에 있는 모습, 요즘에 그나마 살아나긴 했는데 여전히 좀 최하위권에 있고요. 이게 켄자가 지금 최근에 9경기 동안 그 8승 1패 굉장히 살아나는 모양새가 있긴 한데요. 이 기간 동안 뭐 빠따가 뚜렷하게 좋아졌다거나 그런 거는 많이 안 보여가지고, 저는 일단 선발 투수를 따져봤을 때는 얘네들이 뭐 짧게 먹을 것 같지도 않고, 정상적으로만 돌면은 저는 뭐 언더 같은 거는 괜찮아 보이긴 한 것 같습니다. 둘 중에, 그리고 나는 이기는 쪽은 오히려 쉐인 바즈가 뭐 홈발도 괜찮기도 하고, 루고 역시 원정이 약간 아쉬운 건 있기도 하거든요. 난 이런 부분에서 템파색에다가 언더 보는데, 글쎄 뭐 둘 다 이렇게 언더는 8.5 기준으로 최근에도 언더 게임이 상당히 많기도 합니다. 켄자가 얘네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9경기 동안 8승 1패인데 그 기간에도 오바 게임은 한 번밖에 없었어요. 8.5 기준으로. 그런 것들이 좀 보여가지고 저 뭐 템파 승이나 언더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매츠 대 애리조나 보도록 할게요. 센가 코다이랑 잭 갤런이 붙습니다. 양 팀에서는 그래도 좀 상위권 선발진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실상 내용상으로는 지금 센가는 잘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센가도 얘도 이제 초반에는 한 85구 미만 이렇게만 던지다가 직전 경기 때는 거의 뭐 109 가까이 던졌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센가도 조금 건강한 축에 속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센가 코다이는 건강만 하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메이저리그 올라와서도 상당히 좋았었고, 작년에는 성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제 좀 플레이오프 근처, 포스트시즌 근처 와서 뛰었다든지 얘가 뭐 잘할 만한 여건이 좀 안 됐었어요. 근데 올 시즌에는 정상적으로 활약을 하면서 5경기 동안 28.2이닝, 이닝을 많이 먹지는 못한 게 보이는데, 활약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예년에 비해서 구속이 조금 안 나오긴 하지만은 센카는 그냥 아주 훌륭한 선수로 보여요. 제구만 잡히면 아주 잘할 거다, 이런 식으로 내다봤었는데, 올 시즌도 저는 센카는 매치에서 가장 좀 믿을만한 선발이 아닌가, 그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잭 갤런은 얘가 이제 올 시즌 끝나면 FA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 좀 FA로이드를 보이지 않을까. 사실 그냥 잭 갤런은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잭 갤런은 좀 하락세가 많이 보이거든요. 얘가 이제 한창 잘할 때 보면 쭉쭉쭉 좋았었어요. 이때 21년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이렇게 22년에는 아주 좋은 시즌을 보냈었고, 그 다음부터는 슬슬 하나씩 이렇게 빠지기 시작을 하더니 지금은 이러거든요. 그냥 엄청 안 좋은 시즌이라는 소리예요. 물론 원래 했던 그런 가락이 있기 때문에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제 갤런 상태는 아주 좋지 못한 것 같다.
이게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그 포심이나 커브가 꾸준하게 인정받던 투수였었어요. 포심이나 커브나 쭉 좋은 성적들을 거두고 있다가 올해는 포심이나 커브나 둘 다 나락을 가 있는 상태입니다.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 있는 것 같고, 원래부터도 이제 홈발을 많이 맞는데 홈발도 지금 못 받고 있고 원정은 계속해서 부진하고요. 제구도 좋았는데 지금 32.1이닝 동안 볼넷이 15개입니다. 제구도 망가져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갤런은 그냥 우리가 알던 갤런의 모습을 지금은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매치 쪽이 조금 더 웃을 만한 대진이지 않냐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센가를 좋게 볼 만한 요소 중에 하나는 애리조나 타자들한테 굉장히 강했었다. 37타석이면 표본이 뭐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꽤나 있는 표본이고, 피안타율이 0.86입니다. 피안타율이 1할이 안 되죠. 애리조나 타자들한테 굉장히 강했던 것들. 지금 애리조나가 투자도 꽤나 많이 하고 빠따가 OPS 전체 지금 4등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특히 요즘 들어서 애리조나 빠따가 뭔가 좀 이게 좀 응집력이 많이 없어요. 해줘야 될 때 해주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매치업에서는 센카의 우위를 들어줄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매치도 얘네들도 홈발을 상당히 잘 받는 팀이거든요. 매치가 지금 13승 2패인데 어제 졌어요. 어제는 아무래도 선발진들이 조금 차이가 많이 있었다. 애리조나는 그래도 코빈 번즈가 원래부터 이름값이 있고 어제는 이름값다운 활약을 해줬고요. 반대로 매치는 어제 이제 와델이라는 선수가 나왔었고 그 앞에 뭐 브라조마 같은 나오면서 이 매치의 선발 운영이 되게 좀 안 좋았었단 말이죠. 불펜데이급으로 봐야 되니까. 그런 날에 진 거였었고, 센가가 나오는 거면 이거는 매치를 조금 더 우세하게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물론 매치도 그동안 빠따가 생각보다 안 좋았는데 OPS가 691에서 지금 전체 8등까지, 요즘에 빠따가 폭발해가지고 많이 올라왔고, 반대로 불펜은 상당히 훌륭했었는데 전체 한 2등까지 했었었죠. 이 불펜도 지금 2.02에서 3.04까지 요즘에 불펜 구간에서 조금 난조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오바지표라는 소리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센가 경기를 오방하는 거는 이거는 빠따가 너무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매치 사이드를 보는 게 옳지 않겠냐. 저는 뭐 헨슨까지도 바라보고는 있는데 홈이다 보니까 사실 헨슨은 조금 망설여지는 것도 있고요. 제켈론이 뭐 잘한다면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는 선발 차이라든지 뭐 분위기 상으로도 그리고 홈발 이런 거 생각하면 매치가 조금 더 좋을 만한 게임처럼 보이네요. 둘 다 한 점 차 게임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의외로 애리조나가 원래 한 점 차 게임 비중이 높지 않은 팀인데 올 시즌은 애리조나도 한 30경기 중에 11번, 매치도 지금 31경기 중에 12번 이런 식으로 한 점 차 게임 빈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많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 다음 클리블랜드 대 미네소타 경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좀 패스하고 싶은 경기인 것 같아요. 라이벌리 대 리차드슨 경기인데 이거를 나는 왜 9.5를 줬는지 잘 모르겠네. 9.5씩이나 이렇게 언더오버 기준점을 줄만한 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둘 다 지금 사실 빠따적으로는 클리블랜드도 좀 기본빵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는 0.7 이하로 내려왔고요. OPS가. 미네소타는 원래 바닥을 기다가 요즘에 OPS가 많이 좀 올라왔다. 625에서 지금 678까지 폭등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또 이제 두 경기 동안 클리블랜드와 시리즈에서 첫 경기 때는 17안타로 대폭발을 했는데 이후에 지금 7안타 6안타로 조금 또 막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미네소타가 뭐 케플러라든지 뭐 그레고리 폴랑코 이런 애들을 보냈는데 그레고리 폴랑코가 지금 시애틀 가서 홈런 엄청 뻥뻥 치고 있잖아요. 미네소타의 타자에서의 좀 이런 유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네소타 빠따 지금 OPS가 안 좋은 이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보강이 덜 된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사실 뭐 선발 구도 자체는 그냥 뭐 둘 다 나쁘지 않게 해주곤 있는데 이 시미온 리차더슨이 작년 이맘때쯤은 초반에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록도 사실 이게 생각보다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얘가 이런 선수거든요. 작년에 포심이랑 슬라이더가 플러스 8이었었고 커브도 플러스 4였는데 체인지업만 마이너스 16으로 진짜 극단적이었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선발인데 체인지업은 공략을 많이 당하더라. 특히나 피장타율이 6.2 정도로 체인지업이라는 공의 특성을 생각하면 말을 참 안 들었다는 건데 올 시즌에도 뭐 비슷한 구종들을 던지는데요. 좋았던 구종이었던 포심이나 슬라이더도 역할을 많이 못해주고 있다. 피안타율이 너무 높기도 하고. 근데 이 정도의 성적을 이런 피안타율을 보이면서도 사실 4.07이면은 리차드슨은 뭐랄까 좀 운이 따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얘를 그렇게 높이 보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종종 좋은 피칭을 해줄 때는 있다는 것들, 한 5이닝 정도, 이닝을 많이 먹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영부영 막아줄 때가 있다. 미네소타는 불펜이 괜찮은 팀이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사실 클리블랜드 라이블리도 작년에는 거의 뭐 2선발급 노릇을 해줬습니다. 클리블랜드가 좀 선발진이 너무 빵꾸가 나 있다 보니까 좀 그래도 땜빵 역할을 잘 줬었는데 올 시즌에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 돼요.
글쎄, 작년엔 좀 운이 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까지 성적을 찍을 만한 활약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둘 다 좀 운이 따르고 있다. 혹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9.5씩이나 받을 만큼 좋은 선발들은 아니라고 보는 모양새인데, 이 와중에도 둘 다 뭐 빠따를 칭찬할 만한 그런 것도 안 돼요. 이게 오히려 클리블랜드가 원래는 불펜 왕국이었었다가 지금 클라스가 무너졌다든지 팀 해링 같은 애들 조금 안 좋은 것도 보이고, 클리블랜드도 지금 그 불펜 상태가 약간은 좀 안 좋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케이드 스미스를 마무리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화를 많이 주고 있는데, 다시 뭐 클라스를 마무리로 쓰기로 하더라고요. 어쨌든 클리블랜드도 작년만큼의 불펜이 좀 좋은 모습까지 현재는 안 나온다, 이런 것들도 보여서 둘 다 뭐 9.5 기준으로는 언더가 되게 많긴 한데, 그냥 이 경기는 저는 선택하기 별로 안 좋은 경기처럼 보이네요. 다음 화싹 대 미러키 경기, 션 버크랑 체드 패트릭이 붙습니다. 일단 미러키에서는 좀 선발이 약하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그 지난번에 첫 경기 때 그때 미러키 쪽에서 페랄타가 나온 날, 저는 그때 미러키 마헨을 아주 좋게 봤었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토비아스 마이어스가 나왔는데, 마이어스가 작년엔 잘했지만 올 시즌에 아직까지 제대로 된 투구를 할 수 없는 상태처럼 보여요. 어제도 2이닝 만에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 타일러 알렉산더 나와가지고 조금 길게 버텨주고, 결국에는 미러키가 이제 또 화싹의 불펜 구간을 공략을 하면서 두 경기 연속으로 불펜 구간 때 공략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핸승을 거뒀는데, 내일 나오는 션 버크는 그 전에 나왔던 선발들보다도 사실 뭐 믿음직스럽지는 않다고 보여요. 어제 나는 쉐인 스미스의 존재, 그것 때문에 이게, 쉐인 스미스는 화싹에서 나름대로 좀 주목할 만한 선수거든요. 션 버크도 얘도 나름대로 키워볼 만한 선수긴 합니다만은 구속도 떨어져 있고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피홈런 페이스도 굉장히 좋지가 못하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체드 패트릭이 은근한 활약을 해주고 있는 거, 선발상으로는 이거를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역시나 불펜 구간으로 가면은 그래도 미러키가 조금 더 이점이 있지 않겠냐. 이것도 하나 아쉬운 게, 미러키가 어제 불펜들을 좀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불펜들이 소모된 애들이, 미러키가 올 시즌 불펜 방어율이 지금 4.74로 25등이에요. 지난 몇 년 동안 미러키는 불펜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올 시즌은 안 좋단 말이죠. 이게 그 미러키는 그래도 위쪽 선발 중, 위쪽 불펜 가운데 잘해주고 있는 애들이 몇 명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는 좀 잘해주고 있는 애들을 많이 썼습니다. 연투를 못 올릴 것까지는 없는데, 이게 오늘은 미러키 불펜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여태까지 두 팀의 맞대결은 선발 구간 화싹이 조금 선전을 하고 길게 이어졌을 때는 미러키가 웃는 모양새였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오늘 또 나올 수 있냐. 체드 피트릭은 그렇게까지만 이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선수처럼 안 보여가지고 이게 조금 걱정인데, 저는 오늘도 또 한 번 그냥 똑같이 미러키 사이드나 뭐 오바 보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불펜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미러키 불펜이 조금 위태위태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보겠습니다. 다음 텍사스 대 어슬레틱스, 타일러 말리와 스프링스. 자, 타일러 말리 지금 시즌 초반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선발이에요. 부상이 많았었고 토미 존 수술도 하고 이랬었는데, 사실 구속 같은 것들은 그렇게 막 회복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데요. 원래부터 얘도 정면 승부라는 스타일이라고 썼습니다. 많은 삼진. 근데 이 구속 같은 게 잘 나온 스타일은 아닌데, 많은 삼진이라든지 볼넷도 꽤 있는 편이고, 또 피홈런도 많은 선수였는데요. 지금 올 시즌에는 31.2이닝 동안 피안타가 18개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볼넷이 13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피홈런이 빵개예요, 빵개. 얘가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이런 하이 패스트볼과 스플리터의 꿀조합. 올 시즌에 이제 타일러 말리는 패스트볼을, 포신 패스트볼을 한 51.7% 상당히 높은 구사율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높은 구사율인데도 지금 보시면 빨간색 이 패스트볼이 어느 쪽에 많이 위치를 해 있냐, 전부 다 하이 패스트볼로 많이 보이죠. 이 존의 높은 곳에다가 많이 투구를 한다. 하이 패스트볼을 많이 쏘고, 그리고 같이 이제 병합하는 게 이 스플리터와 커터거든요. 특히 스플리터를 많이 던지는데, 스플리터에 위치한 곳들을 보면은 한마디로 하이 패스트볼 낚시를 위쪽에다 많이 하고 떨어지는 스플리터로 공략을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삼진 비율도 좋고 홈런도 안 맞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좀 하이패스를 많이 구사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커터는 좀 이제 낚시용이죠. 하이패스볼 갔다가 끝에 꺾여가지고 범타를 유도하는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좀 볼 배합이 잘 먹혀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약간 운빨이 많이 따르는 것 같아. 자, 보통 이제 이런 운빨을 얘기를 할 때는 바빕을 많이 봅니다. 바빕. 이 바빕이 낮을수록 운이 많이 따르는 거고, 높을수록 운이 없고 뭐 그런 건데, 지금 바빕도 상당히 높기도 하고, 기대 방어율과 이런 실제 방어율 차이의 괴리가 많이 심해요. 그래서 나는 시즌이 길게 이어질수록 지금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말리라든지 그리고 뭐 피베타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시즌이 길게 이어지면 지금 같은 성적을 보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마인드인데, 앞으로는 저는 이거보다는 방어율이 높아질 거라고 보지만은 당장 내일 처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막 아주 뭐 길게 이 정도 성적을 찍기는 못할 거다. 당연하게도 1.14는 너무 비정상적이니까. 어쨌든 올 시즌 현재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피홈런도 없고요. 일단은 뭐 그래도 텍사스에서는 나름대로 좀 쓸만하다, 그런 거고요.
반대로 제프리 스프링스가 조금 미달입니다. 말리에 비해서는. 말리가 아무리 운이 따랐다고 한들 지금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프링스는 그냥 좀 경쟁력이 많이 좀 떨어져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전에는 이제 좀 템파베이에서 불펜으로 쓰이다가 그때보다도 구속이 더 떨어졌습니다. 구속이 안 나오고 있고 작년에도 포심이 높은 평가를 못 받았다. 구속이 거의 뭐 한 2마일가량 감소를 한 상태인데 경쟁력이 그냥 없는 것처럼 보이죠. 올 시즌 첫 경기 때 6이닝 무실점 한 거 말고는 이후에 5실점, 4실점, 3실점, 6실점, 7실점 이런 식으로 그냥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냥 지금 현재 이 정도 격차면은 텍사스가 아무리 빠따가 지금 젬병이라고는 해도 그래도 타일러 말리를 좀 믿을 만한 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기는 드는 것 같아요. 이 경기가 또 8.5를 받았던데 사실 저는 오바를 보는 건 일단은 스프링스는 공략 대상이라고 보는 마인드고 타일러 말리가 나는 그냥 이거보다는 앞으로 좀 안 좋아질 거다. 내일은 저는 조금 더 평균적으로 간다면 지금 되게 비정상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간다면 내일은 한 2, 3실점가량 해줄 수 있다 뭐 그런 마인드거든요. 글쎄 이 경기는 뭐 언더오버는 사실 좀 보기는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그냥 오바 생각이 조금은 들고요. 텍사스 쪽으로 보기는 하겠습니다. 이게 텍사스가 빠따가 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좀 애매하네. 그리고 뭐 이렇게 둘 다 텍사스는 원래부터 불펜이 시즌 초반에 조금 안 좋았었다가 지금 오히려 더 좋아진 모습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한 점차 게임도 상당히 좀 비중이 높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한 점차 게임 생각도 조금은 나지만 텍사스가 근데 좀 쉽게 풀리면 마이너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스프링스가 좀 만만해 보이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가장 많이 보인 건 스프링스가 조금 만만해 보인다 그거인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대 워싱턴 타이와 워커가 나오는데 브래드 로드 타이와 워커가 작년엔 그냥 거의 이제는 뭐 재기 불능처럼 보였었단 말이죠. 근데 생각보다 뭐 잘해주고 있어. 올 시즌 초반에는 2.78 와 작년에 워커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는 이닝을 많이 못 먹어요. 일단은 지금 5경기씩인데 22.2이닝 평균적으로 5이닝도 못 먹습니다. 최근 2경기 동안 4이닝 3이닝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비해서는 이런 좀 피안타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아쉬운 면모가 보였었습니다. 지난 시카고 컵스 전에서는 타이와 워커는 사실 좀 재기불능처럼 보였었거든요. 그냥 작년에 얘가 옛날에 매치 시절이나 이럴 때는 좀 괜찮았었는데 연차가 길기도 하고 소모가 많이 됐어요. 작년에 이제 주요 구종 두 가지 그 싱커나 스플리터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6으로 진짜 절망적이었었거든요. 다른 구종들도 좋지가 않았었고 올 시즌은 가장 많이 던지는 게 커터인데 커터가 플러스 3이에요. 그리고 피안타율도 낮은 편이고 이랬는데요. 작년에는 커터가 또 마이너스 7이었습니다. 올 시즌에 뭐를 조정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안 쓰던 한창 안 좋았었던 커터를 주력 구종처럼 쓰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 임시방팔처럼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타이와 워커는 늘 얘를 믿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마인드긴 합니다. 그리고 뭐 브래드 로드 같은 경우는 그냥 신출내기 선발인데 지금 보이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7.1이닝 동안 피안타 21개, 볼넷 9개 이런 식으로 WHIP도 많이 높은 편이기도 하고 작년에 막 미체 파커 같이 딱 처음 나와가지고 되게 잘했던 그런 신인 선발 그런 냄새까지는 안 나는 것 같고요. 워싱턴이 지금 나름대로 선발진이 조금 빵빵한데 얘를 좀 좋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저는 선발진들이 조금 부실하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네들의 시리즈가 제가 매번 불펜들이 아주 이렇게 나사가 빠진 애들이다. 워싱턴은 지금 불펜 방울이 7.47이죠. 불펜 구간 가면은 꼭 고장이 난다. 뭐 이런 애들인데 그냥 그런 면에서는 오바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워커나 로드 둘 다 못 믿을 만한 선발이라고 보고 경기 길게 이어지면은 빠따도 터르가래도 나쁘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빠따도 지금 OPS가 그래도 0.7은 넘죠. OPS 700은 넘고 불펜이 이렇게 좀 망가진 애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필라생에다가 오바 경기 길게 이어지면 그렇게 볼만하다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둘 다 요즘에 한점짜 게임이 상당히 많은 것들 이게 전부 다 불펜에서 고장 나가지고 그래요. 그냥 이거는 뭐 저는 오바라든지 필라델피아 승리 막연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토론토 대 보스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베리오스 대 하우크. 사실 베리오스는 토론토 선발진에서 작년에 가장 믿을만한 놈이었잖아요. 올 시즌 출발은 조금 더 부실하네. 그래도 뭐 양키스 상대로 잘 맞기도 하고 나쁘게 볼 건 없어요. 올 시즌에도 보스턴 상대로 7이닝 동안 1실점 좋은 경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베리오스는 보통 얘는 보스턴한테 좀 강점이 있는 친구예요. 토론토 이적 이후에 최근에 보스턴과 거의 한 10경기가량 했는데 최근 10경기 동안 2.97로 대단히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7이닝 이상을 먹은 경기도 한 4경기 정도 되기도 하고 안 무너지는 투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홈에서는 2.62로 아주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홈에서 보스턴을 만났을 때는 꽤나 잘 막아왔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자, 테너 하우크는 지금 방울도 7.58입니다. 굉장히 망가져 있거든요. 더구나 작년에 특히 전반기 때 굉장히 좋았었어요. 거의 뭐 사이용을 노릴 만한 그런 활약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좀 스위퍼 같은 것들이 아주 잘 막혔던 것들 그런 게 있었는데 시즌 후반부 가서는 이런 것들이 다 안 좋아졌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어깨 부상 때문에 작년에 막바지 때 중간에 좀 이탈하기도 하고, 글쎄 어깨 부상 영향 때문인지 작년이나 지금 구사하는 구종이 비슷한데도 활약이 좀 안 나오고 있어요. 글쎄 뭐 제구나 피홈런 이런 것들이 초반엔 문제였다가 지금은 그나마 요즘에 좀 회복하고 있긴 한데 여전히 하우크는 믿을 만한 상태처럼 좀 안 보이네요. 그리고 올 시즌에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이런 홈이랑 원정 차이. 얘가 이제 작년에는 원정 잘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홈에서는 2.13, 원정 11.65로 찍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원정에서도 안 좋았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도 하네요. 근데 얘도 근데 하우크도 작년에 토론토 만날 때마다 굉장히 잘했었고, 여태까지 토론토로 만났을 때는 6이닝 6실점 한 거 말고는 전부 다 잘 던졌거든요. 글쎄, 근데 이런 것들 생각을 해도 베리오스는 좀 납득이 되는 이런 좀 부진인 반면 하우크는 지금 납득이 안 되는 수준의 부진이거든요. 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단적으로 테너 하우크는 작년에 이 친구의 주요 구종들, 스위퍼, 싱커, 스플리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플러스 피치였다면은 올 시즌 현재까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가 찍히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서 그냥 작년과는 다르게 아주 안 좋은 이유가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이런 정타 컨트롤 같은 거 안 좋고 삼진 못 잡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제일 많이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는 주요 구종들이 많이 처맞고 있다, 작년이 조금 유별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토론토 승리나 뭐 오바 같은 거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토론토 빠따 생각하면 오바 보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어제 그동안 좀 못 치다가 어제 뭐 홈런 3개 치고 그나마 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보스턴은 그동안 빠따가 많이 살아났다가 어제는 좀 잠잠했었는데 그래도 홈런 2개가 있기도 하고 토론토 승리나 오바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베리오스가 그동안 보스턴한테 상당히 강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주안점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네요. 베리오스가 그동안 이 보스턴 애들을 진짜 많이 상대를 했습니다. 143번이나 상대를 했는데 218 정도로 굉장히 잘했었고, 하우크도 뭐 상대 전적은 좋은데 그냥 하우크는 올 시즌 많이 고장나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베리오스를 조금 더 우선시할 것 같네요. 토론토도 불펜 소모상으로는 어제 6명이나 썼다는 거, 토론토도 불펜이 그래도 뭐 나쁘진 않거든요. 올 시즌에는 뭐 로만도 내보내고 하면서 그나마 조금 자리를 잡고 있는 모양새인데 토론토가 어제 불펜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데려온 제프 오프먼 마무리로 쓰고 있는데 어제 27구 던져가지고 오늘은 거의 못 쓸 가능성이 높아요. 토론토도 오늘 불펜에 구멍이 많다는 것들, 그런 것들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시는 분들은 뭐 오바를 보셔도 좋고요. 다음 경기 천사 대 디트로이트, 키쿠치랑 마이즈가 붙습니다. 자, 일단 키쿠치는 천사로 갔는데 그동안 제가 토론토에서 얘가 맨날 제구 문제도 있었었고 피홈런 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지난 한 2, 3년 동안에는 어떤 시즌에는 제구력이 좋아지고 어떤 시즌에는 좀 피홈런이 줄어들고 이랬다가 올 시즌 현재까지는 지금 31.1이닝에 볼넷이 18개거든요. 제구가 다시 좀 망가져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 그나마 요즘에 한 3경기 동안은 피홈런을 좀 덜 맞으면서 괜찮게 하고는 있는데 이닝도 많이 못 먹기도 하고 좋게 볼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키쿠치가 토론토에서 상당히 좀 좋아졌었던 그때를 상상을 하면은 이거보다는 좋은 활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천사 와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네. 그냥 성적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토론토 떠나서 휴스턴 가서도 초반에 조금 해주다가 이후에는 좀 걸맞지 않은 활약이었던 것도 있었었고 딱히 뭐 믿을만한 그런 투수처럼은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KC 마이즈는 지금 방어율이 2.12예요. 얘도 이제 그 디트로이트에서 키워볼 만한 투수죠. 얘도 1라운드에서 뽑은 친구였었고, 근데 이제 같이 디트로이트가 여러 명 막 키워볼 만한 했던 애들, 그런 애들 중에서는 스쿠발이 치고 나가고 있는데 마이즈도 기대치는 나쁘지 않지만은 그동안은 조금 못 미쳤었거든요. 토미존도 하기도 하고, 토미존 수술하고 나니까 그전에는 구속이 한 93, 4마일이었다가 작년에 95.5마일까지 찍었습니다. 평균 시즌 구속이. 근데 올 시즌에는 그만큼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가지 뭐 이런저런 구종도 섞어가지고 활약이 꽤나 괜찮아요. 그래서 KC 마이즈는 그냥 이게 제일 많이 보입니다. 그 여태까지는 중간에 뭐 토미존 수술한 시즌도 있었었고 이런 뭐 정타 컨트롤이 안 된다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뭐 제구력도 좋은 모습이고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 좋게 지키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맨 아래쪽에. 그냥 나는 지금 마이즈의 상태로서는 키쿠치보다는 나아 보인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트로이트가 얘네들이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인데 원정이 6승 9패로 사실 조금 안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딱히 뭐 홈에서 대단하냐? 그것도 아니기도 하고, 나는 그냥 디트로이트가 선발도 앞서는 것 같고 빠따도 그렇게 못 미치지가 않거든요. 천사가 시즌 초반에는 막 트라우트 같은 애들 홈런 기세가 대단해가지고, 그리고 뭐 네토라든지 이런 애들 복귀하고 잘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딱히 빠따도 지금 25등까지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또 트라우시 아마 부상으로 못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뜬금포 한방 그런 것들도 상상하기가 어렵고, 예, 경기 길게 이어지면 불펜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좀 디트로이트를 보고 싶은 경기 같습니다. 그냥 KC 마이즈가 선발도 앞선다는 생각이 있기도 하고요. 디트로이트가 아무래도 체급상에서는 조금 더 우위인 면이 있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대 콜로라도 경기, 저스틴 벌랜더랑 프리랜드가 붙는데, 자, 아까 제가 타일러 말리 얘기를 하면서 얘가 운이 상당히 많이 따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프리랜드는 올 시즌 이제 바비비 362로 리그 최하위급 불운을 달리고 있는 선수예요. 전반기 때 시즌 초반에 엄청 안 좋았었거든요. 4월 달에. 그러다가 한 2달 정도 쉬고 나서 6월 달에 복귀를 하고 나서는 이후에 3.40으로 꽤나 준수했었습니다. 좋은 활약을 한 8, 9경기 이어가기도 했었는데, 그러다가도 또 이제 망가질 때도 있고 그냥 그런 투수예요. 그래도 콜로라도에서는 꽤나 봐줄만한 선수긴 한데 기록 자체가 안 좋은 게 많이 보이죠. 얘는 특히 작년에 이제 113이닝 동안 피홈런이 22개였는데 올 시즌 30이닝 동안 지금 2개밖에 없습니다. 본래 또 4개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30이닝 동안 피해 안타가 40개입니다. 40개. 안타를 너무 많이 맞아. 그런 것들은 이런 좀 밥입 같은 것들, 이런 좀 불운도 따르긴 했었는데, 어쨌든 상대방 입장에서는 공략할 만하다는 소리예요. 뭐 구종 같은 것들이 아주 뭐 대단한 것도 아니기도 하고, 칠만한 공을 던진다 뭐 이런 건데, 근데 벌랜더를 과연 믿을 수가 있냐? 저는 매번 말했지만 벌랜더는 이제 마일스톤을 쌓기 위한 시즌이다. 통산 3,500이닝, 3,503진. 이거는 벌랜더 이후로는 앞으로는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시즌이 아닌가. 사실 이제 구속도 많이 떨어졌고 망가진 지는 조금 됐습니다. 예, 그건 맞는데, 그래도 최근에 한 이제 2경기 동안 천사한테 6이닝 1실점, 텍사스한테 6이닝 2실점, 빠따가 안 좋은 애들한테는 벌랜더가 잘 막아주고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는 뭐 이정우 선수의 좋은 수비도 있었고 막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벌랜더가 의심은 많이 되는데 지금은 기록 자체로는 프리랜드보다는 나아요. 그리고 이 샌프란시스코의 홈구장은 벌랜더 같은 이런 친구들한테는 조금 뭐 이득이 될 수 있는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콜로라도 역시 저는 빠따가 안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난 신시내티와 애틀랜타와의 시리즈, 이거는 전부 다 쿠어스 필드였었거든요. 근데 쿠어스에서도 얘네들이 빠따가 10안타, 8안타, 3안타, 7안타, 6안타, 5안타로 빠따가 여전히 저조해요. 매번 말하지만 콜로라도는 제가 지금도 OPS가 28등이잖아요. 얘네들은 풀시즌을 치르면 보통 OPS가 중간 정도의 수렴을 합니다. 한 15등 정도 하거든요. 이게 홈에서는 졸라 잘 치고 원정에서는 못 치고 이래가지고 중간 정도로 수렴을 하는데, 지금 올 시즌은요 30경기 동안 홈에서 15경기, 원정 15경기 반반을 했는데, 그랬는데도 지금 OPS가 28등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콜로라도든 빠따가 그렇게 믿을만하지가 않다. 뭐 끼케야 뭐 브렌튼 도일 같은 애들, 오래 활약을 했었던 브렌튼 도일 같은 애들 말고는 믿을만한 애가 별로 없어요. 맥마흔이라든지. 지금 샘프도 빠따가 사실은 조금 약간 침체기거든요. 한참 좀 잘 나갔다가 지금은 좀 안 좋기는 한데, 선발은 사실 뭐 또이또이라고 보고 콜로라도 빠따가 너무 안 좋은 게 보여가지고 저는 거기에 조금 집중을 해보고 싶네요. 제가 그리고 콜로라도의 그 불펜 얘기도 했었는데, 불펜이 사실 되게 안 좋았다가 시즌 초반엔 거의 꼴찌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점차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3.86으로 어제도 애틀랜타를 막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콜로라도 불펜의 핵심은 제이크 버드거든요. 제이크 버드가 이제 콜로라도에서 꽤나 활약한 지도 꽤 됐는데 올 시즌에 지금 19이닝째입니다. 19이닝째. 불펜인데 19이닝째예요. 13경기 19이닝이니까 얘가 나올 때는 멀티이닝도 잘 막아줘요. 근데 방어율이 0.95거든요. 어제도 뛰었어. 난 그래서 내일은 아마 제이크 버드가 못 뛰지 않을지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 지금 콜로라도는 이 제이크 버드랑 마무리 잭 아그노스 이 두 친구 말고는 남은 애들은 방어율들이 좀 안 좋아요. 4점대 5점대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좀 상승세의 불펜 그것들을 내일은 조금 이제 좀 혜택을 못 볼 수가 있다. 난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경기가 길게 이어지면 샌프란시스코가 좀 먹고 들어갈 만한 게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콜로라도가 지금 빠따가 진짜 안 좋은데 벌랜더를 조기에 공략할 수 있냐?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안 들어가지고 뭐 샘플 사이즈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의 리스크는 역시나 벌랜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빠따 그런 거여서 사실 뭐 샘플을 아주 뭐 좋게 보기도 어려운데, 그냥 이거는 콜로라도가 어제 승리를 했지만은 그 전까지 뭐 8연패였었고 그 전에도 한번 1승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전에 또 8연패였었거든요. 글쎄 이 상승세가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빠따 생각을 하면은 그런 생각입니다.